겨울의 끝자락. 에이산. 너무도 맑은 날씨에 아직 겨울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벌써부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2월 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던 터라 관리소에서도 정상까지의 등반이 허락되었다. 아는 사람만 정상까지 올라가고자 한다지만 보통 7시간 반에서 9시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침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제이 역시 중학교 친구 W와 함께 40살이 된 기념으로 처음으로 이 산 정상에 오르기로 했다. 역시 A산은 동네 뒷산과는 확실히 다르다. 경사도 경사이거니와 산의 높이나 골짜기의 깊이 그 자체가 다른 것이다.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이번에 포기하면 더 나이 먹고서는 다시는 오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제이는 친구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발걸음을 산 정상을 향해 옮겼다. 이제 3분의 2 정도 왔을까. 일기예보와는 달리 날씨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계속해서 올라가자고 말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여기서 내려가자고 말하는 사람들. 제이는 친구 W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그냥 올라가기로 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1시간 정도만 더 가면 산장이 있다고 한다. 날씨가 나쁘면 산장에서 잠시 쉬어가면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오히려 체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겨울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날씨가 어두워지더니 이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이제 눈앞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렵게 되었다. 더 이상은 움직이기 어렵다고 제이는 생각했다. 그렇게 어찌할 줄 모르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차에 앞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어서 올라오게나. 산장이 요 앞일세. 조금만 힘내라고. 그 말을 듣고 제이와 친구 W는 있는 힘을 다해 걸음을 옮겼다. 말 그대로 정말로 산장이 눈앞에 있는 것이었다. 쏟아지는 눈발을 피해 산장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6명. 이 큰 산장의 사람들이 겨우 6명만 있는 것이었다. 제이와 친구 W가 산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다. 오늘의 마지막 손님인가 보네. 잘 왔소. 이 날씨에 용케도 여기까지 왔구먼. 자, 이쪽으로 와서 식사를 같이 하게나. 삼겹살에 김치찌개까지 끓였으니. 너무도 배가 고프던 때라 제이와 친구 W는 눈인사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자리에 앉았다. 한참 동안 정신없이 밥을 먹고 나니 그제서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도 힘든 데다가 무척 배가 고팠거든요. 제 소개도 아직 하지 못했네요. 하하, 괜찮네. 여기 사람들은 다들 자네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테니. 그제서야 사람들은 제이와 W에게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건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을 지나 밤이 되었다. 피곤해 보이던 부부는 한쪽에서 잠을 청했고 W도 앉아서 졸더니 이내 그 자리에 들어누웠다. 처음 인사를 했던 노인과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한 명, 그리고 제이만 자리에 남아 간단하게나마 캔맥주를 하나씩 하기로 했다. 그제서야 노인은 다시 말을 꺼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0년쯤 전이었을 걸세. 내가 이곳에 왔었던 때가 그때도 2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꼭 오늘과 비슷한 날씨군. 그렇게 맑았던 날씨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눈보라가 휘날리는 것이었는지. 그때는 이렇게 큰 산장도 없었을 때였다네. 그저 눈보라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대피소만 있었지. 그때는 나와 함께 2명이 더 있었지. 그런데 신기한 건 그때 그 젊은이였단 말이야.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이는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뭐가 이상했단 말씀이지요? 사실 나는 역사학자이자 소설가일세. 우리나라 역사는 대부분 정설만 인정하거든. 나는 사설을 좋아한다네. 물론 인정해 주지는 않지. 그래서 내가 소설을 쓰는 걸세. 20년 전 그날 나는 그 젊은이에게 내가 구한 자료들, 개인이 겪은 일들을 들려줬었네. 그런데 그는 내 말을 다 알아듣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네.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저 소설의 재료라고만 생각하고 웃어 넘겨버리곤 했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은 정말 달랐네. 더 놀라운 건 내가 한 말에 그냥 말대답이 아니라 이야기를 더해주는 걸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겼을지 모르지만 나는 알았지. 그런 경우는 둘 중 하나거든. 평생 나처럼 기록들을 연구해서 잘 아는 사람이든가 아니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에이, 제이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의 말에 설마라는 반응을 보이고 말았다. 바로 자네처럼 말일세. 내가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다시 보았을 때 그는 슬그머니 대피소 밖을 나가는 게 아니겠나. 예? 이런 날씨예요? 네, 이렇게 깜깜한 밤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에 말일세.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바로 그를 뒤쫓아갔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사라졌네. 바로 내 눈앞에서 눈 깜짝할 새에 사라졌단 말일세.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쏟아져 들어오는 눈보라를 보면서 한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네. 미리 말해주지만 나는 그때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정말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일세. 잠시 정신을 차리고 산장 안에 다시 들어와 보니 아무도 없었네. 아니, 그런... 결국 다음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는 어디에도 말을 할 수 없었다네.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말일세.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나는 그게 지금도 혼란스럽네. 그때 내가 뭘 본 건지. 오늘 이 날씨에 다시 이곳에 와서 보니 그때의 일들이 어제처럼 생각나네만. 자네도 내 말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군. 예? 아, 뭐...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 여성은 제이와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노인의 말을 완전히 믿는다는 표정으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20년 전 그날은 산에서 내려왔고 그렇게 기억에서 잊혀진 줄로만 알았네. 그런데요? 그 다음 해에도 나는 이 산을 올라왔었지. 그렇지만 결코 그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나 역시 내가 착각을 했다고 생각했지. 아, 역시... 그런데 10년 전의 일일세. 내 친한 후배 녀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네. 내가 그토록 그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었지. 그 후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 녀석도 딱 10년 전에 그를 만났다고 하더군. 이곳 산장에서. 예? 아니, 그게... 그 후배 녀석이 말하길 한밤중에 이곳 산장에서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는데 어렴풋이한 남자가 산장 밖으로 나가는 걸 봤다고 하더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잠시 그를 쳐다봤었는데 쳐다봤었는데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산장에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 나는 놀랍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 내가 잘못 보았거나 미친 게 아니었거든. 그리고 생각해봤네. 혹시 그가 10년마다 그 산장에 나타나서 잠든 사람들을 데려가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일세. 올해가 다시 딱 10년째 되는 해일세.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곳을 다시 올라온 걸세. 설마 그렇다면 우리 중에... 아니야, 여기에는 없네. 나는 그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하거든. 아마도 내 평생 다시는 못 보게 될런지도 모르겠군. 노인은 말을 마치고 목이 마른 듯 가방을 뒤져서 물병을 찾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몹시 피곤한 듯 잠자리를 정리하고 누울 준비를 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이도 흥미를 잃었는지 이내 잠자리에 눕더니 곧장 코를 골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 여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가 쪽으로 다가갔다. 모두가 피곤해서 깊이 잠든 시간, 노인과 여자만 잠에서 깨어 있었다. 바깥 날씨는 어떨까? 노인은 날씨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 캄캄한 창문을 응시하며 창가 곁으로 다가섰다. 그러자 젊은 여자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슬그머니 노인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을 꺼냈다. 그때 제 남편을 만나셨나 보군요.